안녕하세요. 어떤 일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 모든 경험이 언젠가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은 제 좌우명이라서 먼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때는 절망이라 여겼던 경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값진 자산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적은요? 저는 살면서 그런 순간을 여러 겪었어요. 사실은 제가 선택했던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맞는 길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선택이든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흔하디 흔한 아줌마인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대학 같은 건 감히 꿈도 못 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죽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는 모두가 가방끈 길게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가릴 것 없는 입장이었고 자존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성격 하나만큼은 싹싹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덕분에 꾀죄죄한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고아원에서 나오며 막막했을 때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잘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애가 살 길 못 찾으면 안 된다고 친구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의 지인이 운영하는 때밀이 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무슨 때밀이가 학원이 따로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때밀이라는 게 학원까지 다니며 배울 정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네가 아직 따로 꿈이 있는 게 아니라면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네가 다른 지역을 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아줌마가 학원비는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배우는 데 집중해봐. 때밀이도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냥 힘 팍팍 줘서 밀면 때가 나오던데요? 학원비를 부탁하기에는 아주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냥 제가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8인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아이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목욕탕 가면 새 신사들도 다 이 각자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단순히 힘만 줘서 문질리기만 하는 걸로는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제대로 배워야 자리도 잡을 수 있는 거야.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목욕할 때 때 수건으로 때를 밀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학원까지 다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워보니까 확실히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손놀림은 다르긴 다르더군요. 단순히 때를 미는 게 아니라 물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법부터 시작해서 힘 조절, 피부 타입에 따른 밀기 방법까지 다 익혀야 했어요. 실습하는데 힘만 넘쳐서 아프기만 하다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난 적도 있었죠. 그래도 이왕 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얻게 된 기회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포기한다고 해서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하시거나 잔소리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번듯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학원이 문을 열 때부터 가서 실습을 했고 문을 닫을 때까지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성심성의껏 배우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당시 학원에서 가장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렵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뭐든 악바리로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베테랑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나름 풋풋한 전문 때밀이가 된 거죠. 그리고 저를 눈여겨보셨던 원장님이 목 좋은 곳에 소개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넌 손에 힘도 좋고 성격도 밝아서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실습하던 거랑 진짜 손님들이 대하는 건 또 천지 차이지만
분명 노력할 테니까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소개시켜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마라. 너무 감사드려요. 오래 하신 분들하고는 아직 차이가 크겠지만 꼭 보란 듯이 자리 잡을게요. 저를 믿어주신 원장님께 보답해드리고 싶거든요. 언제 한번 놀러 오시면 원장님도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그런 각오 너무 좋다. 때밀이는 기술이 반이고 서비스가 반이야. 넌 어딜 가나 예쁨 받을 성격이니까 둘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우리 학원에서 배운 것 말고도 네가 일하면서 노하우를 만들어 봐라. 제가 금방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니까 친구 어머니도 너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단순히 딸의 친구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아껴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었죠. 저는 가족도 없는지라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일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나름 잘 버는 때밀이에 속하게 되었죠. 당연히 첫 월급을 탔을 때는 친구네 가족들에게 소고기를 사드렸답니다.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다음부터는 온전히 저를 위해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하며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젊다고 노하우 같은 건 있을 리 없고 피부 다 상하게 만들 것 같다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목욕탕에 있어도 저한테 오시는 분은 없고 다들 선배 세신사분께 받으려고 기다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큰 마음 먹고 일당을 포기하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무료라고 하니 하나 둘씩 속아본다는 심정으로 제 앞에도 손님들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노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손님들도 한 번만 받아보면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힘이 남아서 그런지 깔끔하게 밀리니까 만족도가 높았고 입소문도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인정받게 되니까 일하러 오는 것도 놀러 나오는 것처럼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마음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남의 때를 밀어준다고 하니 낮잡아 보는 시선도 많았고 가끔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아이, 무슨 죄라도 저질러서 신분 세탁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아직 파릇파릇한데 이런 거나 하고 있을 리 없잖아. 뭐 어디 도망 다니기라도 해야 돼? 유부남 건드린 적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습니다.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고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떼밀어드리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 내가 언제 또 무시를 했다고 그래. 아니, 나만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른 단골한테 들은 거란 말이야. 아니면 아닌 거지. 언니는 왜 예민하게 반응을 해? 그냥 젊은 처제가 힘든 일하는 게 기특해서 말 좀 걸어본 건데 아유, 민망하게 시리. 에이, 민망하게 만드네 참. 칭찬해주고 싶으시면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기특해서 유부남 건드렸냐고 물어보나요? 저는 떠밀리듯 온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다가온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낮잡아보지 마세요. 제가 목욕탕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눈에 띄게 젊다 보니까 원치 않는 소문도 따라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녀라도 된 것처럼 떼수건을 던지면서 주우라고 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반말로 말하고 야라고 부르는 호칭은 익숙하기까지 했죠. 물론 가끔은 참을 수 없이 서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고아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이 정도로 주저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잘못을 저지른 적 없으니 도망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더 당당하고 꿋꿋하게 일에 집중했어요. 힘들어서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지만 제게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제 힘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잠든 바람에 얼굴이 퉁퉁 부었어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씩씩하게 일어나 출근했죠. 제 손이 최고라면서 금손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처받은 마음이 씻겨나가는 것 같더군요. 저 때문에 단골 목욕탕을 바꿨다는 극찬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름 제 몫을 잘 해내고 있다고 자부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집과 목욕탕만 오가면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런 부드러운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해서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달리 자주 마주치는 또래의 남자가 있었어요. 하도 스치다 보니까 서로 안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묘한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나 그 남자나 버스에 탈 때는 항상 지친 얼굴이었는데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면서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가볍게 미소를 주고받으며 알게 모르게 작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남자가 먼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걸어왔고 저도 쑥스럽지만 그에 맞춰서 가볍게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요. 항상 반복되던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이벤트가 생긴 느낌이라 출근길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그 남자에게 마음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레짐작한 걸지도 모르지만 그 남자도 제가 싫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와, 오늘도 출근길이 만만치 않네요. 어제 야근까지 했더니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도 버스 시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익숙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루 시작하는 게 덜 힘들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네요. 저도 출근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알람 꼭 맞춰놓고 자요. 다음 버스 탄다고 해서 출근 시간에 지장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일상처럼 마주치던 사람을 못 보면 하루가 어긋날 것 같아요. 그쵸?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거겠지만 작은 인사 한마디에도 기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법이잖아요. 매일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아쉽네요. 다음번에는 길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커져갈수록 한 가지 고민도 생겼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면 몰라도 이제 30대가 넘었는데 저 남자한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때밀이라는 저의 직업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을 만족시키며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제가 소비하는 것과 비교하면 남부럽지 않게 벌었죠. 그리고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저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호감 가는 남자가 생기니까 선뜻 저 일원이라며 산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제 직업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맞닥뜨리고 살아왔다 보니까 이 남자도 돌변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걱정 때문에 오히려 남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당연히 서로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는 항상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을 잠도 포기하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때밀이를 그만두고 동네의 작은 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마저도 사무일을 보는 사람은 아니었고 난초를 관리하거나 신문을 가져와서 정리하고 탕비실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정도였죠. 서류를 다루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걸로 만족했어요. 그렇게 저는 나름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남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처럼 남자도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에게 빠르게 끌렸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매일 같이 연락하며 퇴근 후에는 같이 밥을 먹었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해보는 연애는 너무나 달콤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면서 결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가 고아라는 것을 알고 떨떠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결혼을 해도 장인과 장모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복작복작하게 대가족이 있는 곳으로 장가 가기를 원했는데 아이고 그냥 외동인 것도 아니고 부모도 없는 애면 우리 아들만 힘들겠네. 의지할 곳도 없고 가정 환경도 뿌리가 없으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데려온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 없이 삭막한 결혼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희 둘도 힘을 합쳐 살아가 볼게요. 그래, 네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냐.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내가 고생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친정도 없는 여자 만나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응, 그나마 그 아파트 하나 가졌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오케이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거 아니냐고요. 제 여자친구는 이미 본인 살 길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제가 옆에서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따갑게 보지 마시고 예뻐해 주세요. 계속 보고 사셔야 할 텐데. 저는 때밀이로 살면서 돈을 최대한 모으기만 하고 안 썼거든요. 덕분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모든 걸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눈치셨지만 아파트 하나로 겨우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셔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기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럼에도 계속 마음에 들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은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언제나 저를 다정하게 감싸줬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는 걸 알고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물어보고 장까지 봐서 정성 들여 만들어 건네주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면서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와 오늘은 버스 타지 말고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자고 한 적도 있었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구박하려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제 앞에 서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소환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취조하듯이 물으시더라고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 집을 샀다는 거야? 일반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그냥 사무직이라고 하지 않았어? 너 부모도 없다면서 물려받을 재산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니지 않니? 물려받은 재산이 있던 건 아니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남들보다 빨리 돈 벌기 시작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돈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아예 그 맨땅에 헤딩이었다는 소린데 우리 아들보다 더 많이 모았다는 게 말이 되나? 아무리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어도 받은 돈이 적었을 텐데 말이야. 너 뭐 어디 가서 말 못할 짓 해가면서 번 건 아니겠지? 한번 정확히 뭘로 번 건지 말해봐라. 그냥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만한 나쁜 짓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부끄럽지 않게 벌어서 산 아파트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하는 일에서 월급을 높게 받고 있다고 거짓말했다가는 금방 언젠가 들통날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은 때밀이했던 과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때밀이를 들으시면 엄청나게 핍박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두리뭉술하게 대답하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더욱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상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까진 예비 시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찜찜한 기분을 애써 잠재우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저를 미행하셨더라고요. 제가 고하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으로 살다가 나쁜 길에 빠져들어 남들 뒤통수 쳐가며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라고 의심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제가 남들 뒤통수 쳐가며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아셨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니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회사까지 저를 따라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 남자친구 붙잡고 네 여자친구가 정확히 무슨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댔어요. 그나마 저에게 다행이라면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난리를 피우지는 않으셨다는 거였죠. 제가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것만은 피했으니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랑 둘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을 자녀 계획까지 이미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빠그라지더라고요. 어머니 반대가 극심하셔. 아무래도 급이 떨어지는 계약직이라 아파트 한 채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 게다가 그냥 계약직인 것도 아니고 남들 허드렛이라는 수준이라고 하시던데 절대로 결혼은 안 되니까 파혼하라는 말밖에 안 하셔. 그동안 우리 사이 좋았는데 어머님 말씀에 이렇게 한 방에 돌아서 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나중에 꼭 함께 하자고 약속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 직업으로 반대하신다고 한 번에 맞서지 않고 따르겠다고 할 수가 있어. 솔직히 나도 실망스러웠어. 나랑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연애도 아니고 결혼인데 우리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같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와, 정말 비겁하구나. 솔직하게 말이라도 해. 괜히 어머님 핑계대지 말고. 무슨 이유에서든 당신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잖아. 어머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반대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나보다 돈 많이 모으지 못한 남자는 그래 이제 놔둘 필요 없어. 남자친구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 저도 당당하게 맞받아치고 돌아왔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것도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던 남자친구가 단지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찾아왔던 사랑이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도 속상했죠. 한편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한테 상처를 줬던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차피 이제 안 보고 살 사람이니까 참아줄 이유가 없겠다고 깨달았거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무릎 꿇고 결혼 허락해달라며 빌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코웃음 치면서 며느리로 드릴 생각은 없으니 돌아가라고 고함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었고 가감없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본인이 얼마나 매몰차고 무례한 인간인지 알려주고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저는 인생 경험했다 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일을 맡긴 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저를 계약직으로 뽑아준 회사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파혼하고 얼마 안 가서 전 남자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더군요. 그럴 만도 한 게 바로 옆에 새로운 여자친구가 벌써 붙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제가 본인에 비해 부족해서 실망했던 거라는 둥 어쩔 수 없는 척하더니 그냥 다른 여자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였어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다가가서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대놓고 교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죠. 그리고 역시나 저랑 만났던 기간과 겹치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렇게 얄짤없이 뒤돌아서니까 전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빌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양다리에 당하고 있었네요. 저는 이 남자와 결혼까지 약속해서 어머님께 인사까지 드렸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놈이 마지막 양심 한 줌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회방을 놓으려고 하면 어떡해. 지나간 일은 지나갔을 뿐이잖아. 나한테 앙심 품기라도 했다 이거야? 얼른 해명해줘. 해명도 혼자 못하겠어? 그리고 무슨 해명이 필요한데?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되잖아. 당신은 소신도 없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는 찌질이야. 알아? 저 여자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얼마나 비루한 인간인지 모른 척 넘어가 줄 수 없다고. 전 남자친구는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리만 쥐어 뜯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계약직 근무까지 착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재계약 제안까지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었고 때밀이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때밀이로 돌아오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 공백이 있었는데도 손님들이 제 스킬을 반겨주시니까 너무 보람찬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 부지런히 흘러갔는데요. 큰 호텔은 아니지만 소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온천을 살피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얼굴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상대방도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서로를 못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전 예비 시어머니였거든요. 제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알아봤듯이 전 예비 시어머니도 금세 얼굴이 잔뜩 삐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버릇 어디 못 준다고 입에서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네 인형 같은 천민들이 들어오는 곳인 줄 알아? 어디 감히 이런 데를 기웃거려. 너 아직도 네가 어느 위치인지 주제 파악 못했어? 아유, 내가 기분 좋게 온천 여행 왔다가 너 같은 것과 같은 공기를 마셔야겠냐? 뭐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으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돈만 지불하면 누구나 편하게 묵고 갈 수 있는 호텔에서 무슨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분 더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맞았어. 너 같은 것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해서 봐. 아니, 어떤 풍비박산이 났을지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아직도 그 계약직 전전하고 살고 있지? 우리 아들이 하마터면 고아수발 들 뻔했네. 아직도 계약직 가지고 헛소리 찍찍 내뱉으면서 사시나 보죠? 사람이 불법도 아니고 떳떳하게 본인 인생 책임지고 살아가면 됐지. 왜 열심히 사는 남들한테 막말하세요? 나이 헛먹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인생보다는 나은데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니까 전 예비 시어머니는 약 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떳떳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어온 손님이라면서 저한테 이거나 갖다 놓으라고 수건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무례하게 구는 게 어이가 없어서 바로 수건을 맞받아 던져줬죠.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설마 수건을 도로 던질 줄은 몰랐나 봐요.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 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전 예비 시어머니가 발광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괴성을 빽빽 질러가면서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고 이거 일 똑바로 안 한다고 직원 관리 제대로 안 하냐는 식으로 난리를 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행스럽게도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전 예비 시어머니도 그 후로 10년이 지났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악력이 약해졌더라고요. 사실 제가 바로 받아쳐버리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나이 먹은 사람 상대로 힘썼다고 저만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이악 물고 반격을 참았어요. 그리고 워낙 발악을 해댔기 때문에 바로 다른 직원들이 소음을 듣고 달려와서 도와줬거든요. 직원들은 저한테 괜찮으시냐면서 연신 살펴줬습니다. 전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걱정한 거죠. 전 예비 시어머니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뒷목 잡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것들이 단체로 미친 거 아니야? 니네 다 같이 천민들이다 이거야?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손님부터 살펴야지 얘부터 챙기고 있어. 아이고, 내가 니들 동료 아프게 했으니까 뭐 눈치 주기라도 하는 거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먼저 난동을 부리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분부터 챙기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손님이 지금 난장판을 벌이신 거잖아요.
내가 니네 다 민원 넣어야겠다. 여기 완전 호텔 서비스가 엉망이네. 이런 급 떨어지는 애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호텔 수준 알만하지. 너네 다 같이 잘려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예비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기가 제 호텔인데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해줬어요. 굳이 이 인간에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한 근황을 밝혀서 엮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상황 파악 제대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까지 싸잡아서 헛소리를 짓거리니까 참을 수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더군요.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를 비웃으려 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파혼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횟가닥해서 스스로 부자라고 망상에 빠진 것 같다며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전 예비 시어머니가 이죽거려도 제가 별로 타격받지 않고 침착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서서히 얼굴에 웃음이 걷히더라고요. 게다가 직원들까지 저를 깍듯이 대하면서 원하면 바로 내쫓아버리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손님은 더 이상 받아주고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살피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두가 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수근거렸고 아무도 호의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았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으면서 누구 하나 본인 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우습더라고요. 그 와중에 누가 봐도 품위 있어 보이는 재벌집 사모님이 우아하게 다가왔습니다. 전 예비 시어머니는 사모님이라면 본인과 말이 통할 거라고 희망을 갖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전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저와 반갑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셨죠. 오랜만에 온 건데 역시나 관리를 잘 해주셨네요. 깔끔하고 유려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음번엔 친구들이랑 이쪽 지역으로 놀러 오게 되면 꼭 들러야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랑 좀 해보려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쁘네요. 신경 썼던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피드백도 항상 귀담아 듣고 있고 매일같이 직접 확인하고 있답니다. 언제 방문해도 편안하게 푹 쉬다 가실 수 있는 호텔로 만들 거예요. 그래요. 분명 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민하게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 살피는지 다 아니까요, 내가. 그냥 숙박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온천까지 대접받고 돌아간다는 기분이 드네요. 사모님과 제가 서로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전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더욱 더 창백해졌습니다. 본인이 굳게 제가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게 다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직원들이 불러온 호텔 경호팀이 도착했어요. 다들 한치도 봐줄 의향이 없다는 듯이 단호한 표정으로 전 예비 시어머니 양옆에 섰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한 팔씩 붙잡더군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마음대로 남들을 하대할 수 없었고 그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때밀이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 더욱 열심히 살았는데요. 워낙 젊은 나이부터 다양한 손님들을 경험했다 보니까 노하우가 남다르게 쌓이는 경지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손끝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서 단골분들에 한해 피부의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피부 타입이든 손님 컨디션에 맞춰서 최적의 압력과 속도로 때를 밀어낼 수 있게 되었죠. 피부 결에 맞게 근육의 피로도를 파악해 맞춤형 마사지를 병행하니까 손님들도 단순한 때밀이가 아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손님들의 만족도도 월등하게 높아졌고 그 결과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제가 특별히 스스로를 광고하고 영업한 게 아닌데 전부 입소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동창회 나갔을 때 피부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 젊었을 때는 별로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거든.
근데 나만 주름 없이 탱탱해 보인다고 하는 거 있지? 비결이 뭐냐고 묻길래 자기 얘기 좀 했어. 아유, 어쩐지 요즘 목욕탕으로 예약 문의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드려요, 사모님. 덕분에 어디 가서 굶을 일은 없겠어요. 오늘 확실하게 코스로 모셔드릴게요. 아무리 손님이 많아져도 기존 단골분들 은혜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아유, 자기는 말도 예쁘게 한다니까. 몸만 회춘하는 게 아니라 요 마음까지 회춘하고 가는 기분이야. 자기는 건강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해.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만 찾아다니면서 관리받을 거니까. 손님들이 제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할까봐 보약까지 사다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일했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몇몇 사모님은 저 아니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면서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이사 가신 분들까지 저 때문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스스로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단순한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 더욱 한 분 한 분을 마주할 때마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대했어요. 아무리 바빠서 정신없다고 해도 대충 대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 한 분 떼를 밀어드리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피부 조직이 살짝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제 오지랖일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전부 저에게는 감사한 인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드렸죠. 사모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더니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방암이 발견되셨더라고요.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된 덕분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예후가 좋았어요. 그리고 추적 검사까지 계속해서 받으신 끝에 시간이 흘러 완치 판정을 받게 되셨죠. 저는 그저 사소한 조언을 드렸다고 생각해서 쑥스러웠지만 사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모님은 저한테 때밀이 받는 게 시원하다고 예뻐해 주셨는데 각별하게 정을 더 붙이시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셈이에요.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심각하게 아팠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냥 때밀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다녔던 건데 이제 은혜까지 갚아야겠어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잊지 않고 제 실력을 높게 사서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감사하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찾아와 주신다면 그걸로 좋아요. 이제 아프지 마셔야 해요, 사모님.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때밀이 받고 나면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힐링되는 기분이야. 앞으로도 자주 올 테니까 잘 부탁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말하고요. 그렇게 사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호텔을 구상하고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온천을 계획하게 되었죠.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살려 조언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사모님의 신임까지 얻어 이 호텔에 지분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물론 규모가 엄청나게 큰 호텔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애착이 많이 가는 공간이었어요. 호텔을 다녀가신 손님들이 온천에 대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 손길 하나로 불특정 다수의 하루가 더 행복해진다는 게 가치 있는 일이란 걸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단순히 호텔의 지분만 갖게 된 게 아니라 사모님의 신임까지 얻고 있다고 하니까 전 예비 시어머니는 반응이 돌변하더라고요.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붙잡고 있으니 팔을 빼지는 못하는데 눈을 희번덕하게 뜨면서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 아무래도 그동안 너를 못 잊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너도 우리 아들이 그리워하지는 않았니?
지금은 마음 없는 것 같아도 아유 또 다시 그런 만나보면 느낌이 다를 거다. 이제라도 잘해보는 게 어때? 제가 왜요? 뭐라도 된 것처럼 굴더니 왜 아직 장가를 못 보내신 거예요? 제가 감히 바라봐서는 안 될 존재일 것처럼 구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설마 끼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비웃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 깊은 정이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 다시 얼굴 보면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만나봐라. 어? 서로 남은 인생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돼. 응? 됐고요. 여기 CCTV에 다 찍혔을 테니까 폭행죄로 고소당할 준비나 잘하고 계세요. 그때 가면 얼굴 한번 볼 수는 있겠네요. 저는 합의 같은 거 해줄 생각 추호도 없지만요. 정말 한결같이 성질만 부리고 살고 있어서 놀랍네요.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대단하게 급이 맞는 곳에 장가갈 것 같더니 아직도 못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빌빌거리는 모습으로 저를 회유하려 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고소당할 준비하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눈알만 열심히 굴리는데 저는 이제 와서 사과받을 생각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갯짓을 했고 경호원들이 알아서 전 예비 시어머니를 끌어내기 시작했죠. 이거 놓으라고 저항하며 난리를 치는 모습이 꼭 코미디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예비 어머니는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도 포기를 못한 것 같더군요. 전 남자친구를 우리 호텔로 보낸 거 있죠.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속물인데다가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이니 그렇다고 하는데 전 남자친구 이놈은 양다리였던 거 걸려놓고 무슨 낯짝으로 찾아온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를 놓친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일단 호텔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는 상황이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무작정 내쫓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수줍어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서 말이 곱게 나가지를 않았어요. 오랜만이네. 그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다시 만난 걸 보면 우리가 운명이었던 건 아닐까 싶어.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어머니가 이제는 허락해 주셨거든. 우리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잘 살자. 뭐 어디 얻어맞은 적이 있어? 아니 그래서 기억을 지우기라도 한 거냐고. 그게 아니라면 양심은 있을 텐데. 양다리 걸쳐서 헤어져 놓고 이렇게 찾아올 리 없잖아. 니네 어머니나 너나 어떻게 그렇게 뭣도 없으면서 얼굴만 두껍니? 그때는 미안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도 그때는 어머니 거스를 자신이 없어서 다른 여자 만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당신만한 사람이 없었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당신만 바라볼 거야. 호텔 관리도 내가 도와줄게.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호텔 관리를 돕겠다는 건데. 너 따위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니네 어머니 나한테 폭행죄로 고소당할 거니까 그거나 신경 써. 내가 호텔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리고 머리채 쥐고 흔들었던 건 숨겼나 보지? 아들한테 쪽팔린 건 알고 있나? 전 남자친구는 제가 끝까지 미련 있어 하다가 헤어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얼굴 보여주고 나서면 제가 금방 응할 거라고 착각한 것 같았죠.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제가 반가워하지 않는 걸 보고 어리둥절했거든요. 제가 강경하게 거절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니까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지금의 저는 미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예 엮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과거이자 인생 경험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는 제가 고소할 거라고 선언했더니 쏘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랑 전 남자친구가 다시 재회하게 되면 고소도 없던 일이 될 줄 알았나 봐요. 아직도 본인이 어떤 추태를 보였는지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벙쪄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제가 진지하게 고소를 말했다는 걸 알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무릎까지 꿇고 허리까지 숙여서 땅에 고개가 닿을 정도였죠. 어머니랑 나랑 지금 단칸방에 살고 있어. 아이, 우리 안 그래도 힘들게 호덕이면서 사는데 제발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말아줘라. 어머니 여기 호텔 방문하신 것도 친구분 도움으로 겨우 한숨 돌리신 거야. 너네 모자가 단칸방에 사는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아, 나한테 급 운운하고 천민 취급하면서 머리채 잡으신 거야. 나한테 호소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 니네 어머니 그딴 식으로 사고치고 돌아다니면 어떤 벌이 떨어지는지 똑똑히 알아야 되니까. 분명 반성하고 계실 거야.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계셔. 그래서 예민해지셔서 그거 가지고 사고를 치신 것 같아. 내가 이제 다시 만나자고 안 할게. 그러니까 그럼 제발 그 고소만 걷어줘라.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니네 어머니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잖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도 폭언하셨어. 그리고 나는 상사로서 내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 남자친구는 입술을 파르르 떨어가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는 제대로 결혼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채팅 어플을 통해 사기꾼을 만난 거였는데요. 본인을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결혼 약속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기꾼이 이제 결혼하면 호강할 일만 남았으니까 본인 부모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처가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였죠.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어서 돈까지 빌려가며 사기꾼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철석같이 믿었던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전 남자친구는 본인이 신데렐라가 될 생각에 부풀어 있었나 봐요. 직장도 잠수 타면서 그냥 관뒀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을 보내고 나서 바로 연락이 끊겼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빚만 남았다고 울먹이더라고요.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매너 없이 관둔 탓에 단단히 찍혀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호소했어요. 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포기한 채 터덜터덜 궁상맞게 돌아갔죠. 그렇게 전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소소한 용돈 정도의 비상 적금까지 깼다고 울부짖었지만 제 알바 아니잖아요. 저는 호텔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편하게 머물고 가시도록 지금까지도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객실 청결 상태는 물론이고 온천물 온도가 적절한지 수건과 목욕용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직원들과 소통해요. 또한 고객들의 표정을 확인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직접 발로 뛰며 호텔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답니다. 때밀이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본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일하는 순간에도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무슨 비결이 따로 있나 궁금할 정도예요. 덩달아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과찬이셔서 부끄럽네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거든요. 이제 나름 부록을 넘긴 나이인데 여전히 꿈을 꾸고 열정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전부 사모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간 거죠. 저한테도 신뢰가 가고 의지가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호텔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도 좋아요. 매일 같이 잠들기 전이면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혼자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살아갈 겁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길이든 그 끝에 빛나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